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아주 이론적인 것 중에서도 줄여서 수리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하고 스위칭 기능이 있어요. 근데 증폭 기능은 이제 IC 쪽에서 다 흡수가 됐고 IC 쪽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위칭 회로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우선 트랜지스터는 이제 교재에는 좀 세밀하게 설명하느라고 좀 풀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자, 다이오드 값은 이제 0.6V에서 0.700V 그 사이로 나오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TR의 기호거든요. 회로 기호. 이건 PNP 타입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컬렉터나 이미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극성이. 베이스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게 PNP라는 뜻이죠. 왜? 자, TR은 다이오드의 PN 접합에 P형을 하나 더 붙인 게 PNP 타입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가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이렇게 되면 자, 그렇죠? 이미터와 컬렉터는 플러스죠. 베이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띄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NPN이라면 PN 접합에 N형 반도체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플러스가 되죠. 베이스가. 이미터 마이너스, 컬렉터 마이너스. 그게 NPN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플러스가 되면 NPN이고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PNP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지금 어차피 지금은 이제 스위칭 회로로만 쓰이니까 기존에는 A, B, C, D로 앞에 이제 문자가 이렇게 붙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A, B는 PNP, A, B가 붙으면 PNP, 그 다음에 C, D가 붙으면 NPN 타입입니다. 그리고 A가 붙으면 고주파 회로용, 고주파용. 고주파는 이제 전자 회로에서 고주파라 그러면 이제 송수신 회로죠. 무선, 통신 이런 장비들, 뭐 스마트폰의 송수신 회로, 뭐 이런 데가 다 고주파 회로고 저주파, B는 저주파. 저주파는 뭐냐? 오디오 영역입니다. 오디오 영역. 가청 주파수대 저주파. 마찬가지 C 고주파, D 저주파 회로용. 다 옛날에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류층 폭력이라든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사라졌어요. 왜? 지금은 이제 증폭 회로에는 안 쓰거든요. 고주파 증폭 회로, 저주파 증폭 회로 이런 데 쓰는 건데 그래서 뭡니까? 스위칭용으로만 써요. 대신 이렇게 교체해서 써도 되는데 같은 PNP끼리 같은 NPN끼리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돼 있죠. 핀맵이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트랜지스터 요약. 자, 요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트랜지스터의 동작은 어떤 거냐? 트랜지스터의 동작은 이미터와 전자가
이미터와 컬렉터를 전자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자, 스위칭 신호가 전자를 움직이게 하고 이 전자가 이미터와 컬렉터를 연결하는 것. 이게 답니다. 우리가 수리하면서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게. 알아야 될 내용. 그래야 실제로 회로상에서 우리가 동작 검사할 때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양보 판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TR의 동작 조건. 그럼 TR은 이 동작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동작하려면 어떤 조건이 조성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스위칭 신호가 베이스에 입력되어야 동작한다. 다시 말해서 요걸 여기서 여기까지 엮어서 설명을 하면 베이스에 스위칭 신호가 들어오면 전자들이 움직인다.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터와 컬렉터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위칭 신호는 대기 상태일 때, 대기 상태는 뭐냐, 스탠바이는 전원은 꽂혀 있는데 파워는 아직 안 눌렀어요. 파워 온 안 했어요. 이거죠. 이 상태가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전원은 꽂혀 있어요. 그런데 파워 온을 안 한 상태. 자, 스위칭 신호는 스탠바이 상태에 베이스에 정반대 신호가 입력되어야 TR이 동작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베이스거든요. 이미터, 컬렉터. 그러면 베이스에 만약에 베이스가 스탠바이일 때 로우 상태다. 0의 상태다. 0. 그러면 하이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최소한 0.7V 이상.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대기 상태의 베이스에 정반대 신호가 입력되어야 TR이 동작한다. 왜? 베이스가 로우나 하이 둘 중에 하나일 때 정반대 신호가 거기에 만약에 로우일 때는 하이 신호가 입력돼야 되고 하이 상태일 때는 로우 신호가 들어와야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베이스가 하이 상태다 현재 스탠바이일 때 즉 0.7V다. 그러면 여기 로우로 바꿔줘야 돼요. 로우 신호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전자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위칭 신호의 개념은 뭐냐? 스위칭 신호. 스위칭 신호는 전류, 전압, 펄스. 원래 예전에 제가 본 원래 우리나라에 전자가 들어온 게 일본을 통해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소시적에는 일본에서 원서를 번역해서 국내에서 이제 인쇄해서 판매된 책들이 있었어요. 수리 기술 쪽에 교과서 말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스위칭 신호의 개념이 전류, 전압, 파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파워를 우리말로 영문을 번역하든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파워는 뭡니까? 열이잖아요. 그죠? 열에 의해서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리에서는 열이 아니고 펄스라 해야 됩니다. 왜? 실제로 우리 전자회로에 펄스를 이용해서 스위칭을 하니까. 그래서 전류, 전압, 펄스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임의로. 전류는 0의 개념. 즉 전압이 없다. 없는 상태. 0의 개념. 오프된 상태. 그 다음에 전압은 1, 온. 네, 이런 개념이죠. 하이. 그리고 펄스는 이런 형태가 펄스니까 얘는 온과 오프를 둘 다 갖고 있어요. 온은 1이고 오프는 0의 개념이죠. 여기 스위칭 회로에서는 이제
이거를 굳이 0.7이라 이렇게 안 해도 얘들은 10, 10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온과 오프를 다 갖고 있다. 얘들은. 이거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주는 거죠.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오프냐, 온이냐. 스위칭 신호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서 TR이 이제 내용이 많고 분량이 좀 돼요. 그래서 TR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요 개념, 요약된 개념을 딱 이해를 하고 어떤 게 동작이냐 하는 것만 이해를 해도 그 소득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